그 무슨 허가권하고 소유권하고 반드시 직결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임시한테 넘어갔다가 또 만약에 낙찰로 우리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과 관련된 뭐 건축 허가라든지 착공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, 그 소유권하고 같이 붙어 다니지는 않거든요. 허가권하고는 별개란 말입니다. 그거를 그러면 어이구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건축허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하여튼 논리입니다. 결론적으로는 그게 바로 관청에서 없애주질 않아요. 왜냐하면은 건축허가라고 하는 게 그 뭐랄까 이게 그 소유권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사용 승낙 같은 걸 통해서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다시 말하면 소유권자가 아니라도 건축허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건축허가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우리가 낙찰 받은 입장에서 나는 이 사람하고 뭐 내가 사용 승낙을 해줄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생각도 없으니까 바로 죽여줘라. 건축가를 죽여줘라 그래도 그쪽에서는 관청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더라고요. 이게 왜냐하면 민사 문제가 계류되어 있으니까 민사적인 관계로 어떤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관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, 그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. 자신 없어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판 받아오세요. 이렇게 해요. 예.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떠미는 거죠. 소유자한테. 그러면 이제 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재판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간단한 사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내 땅의 소유자로서 그 건축허가 나 있으니까 그거를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저기 상대방이 이제 뭐, 자기가 소유권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대야 되는데, 근거 될 만한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사건 자체는 싱거워요. 근데 이제 싱거운 사건이라도 우리 지금 재판 실무상으로 한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는 걸립니다. 1심에서. 예, 예. 예. 그리고, 음, 뭐, 그럴 수 있죠. 예. 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이제 뭐 재판하는데 시간 걸리고, 그 다음에 저기 그 투자해 놓은 거 저기 손해보지 않느냐. 빨리 당신도 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뭐 용돈이나 좀 줘. 합의금 줘. 이렇게 하는 거죠, 이제. 그래서 관에서 결국은 이게 딱 똑부러지게 뭔가 취소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소송비라든지 합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. 네. 낙찰부터 받으시고 그다음 예,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.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한테 맡겨도 되거든요. 쉽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직접 하셔도 돼요. 저희 살짝 도움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소송하자 그러면 한 수원 정도에서 소송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. 화성 땅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제가 수원에서 어떤 뭐 소송하게 되면 정식 선임하게 되면 보수나 이런 것들이 서울보다는 좀 비쌀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낙찰 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. 예, 보통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그 유치권 같은 게 신고가 많이 되거든요. 공사가 좀 이루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
그 공사했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비를 못 건질 가능성이 커요. 상대방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냐면은 유치권 형식으로 해가지고 유치권 형식으로 해서 그거를 공사업체를 시켰는데 그 공사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. 그래서 그 공사업체를 시켜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많이 구조를 많이 만들거든요.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없었죠. 아니, 그건 보통은 이제 경매 진행될 때 허위 유치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내는 게 그 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. 근데 이제 그게 없었다는 거는 일단은 그쪽도 약간 뭐 대응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뭐 하수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로선 다행이죠 뭐. 네, 네. 안 알려주죠 당연히. 네, 안 알려주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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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날짜가 지금 3월 22일이죠. 그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얽힌 히스토리가 좀 길잖아요. 아까 16년 이야기 하셨으니까 되게 긴 사건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소송 같은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저쪽에 일산에 그 법원 도서관이 있거든요. 법원 도서관에 가면은 학업심 판례 검색이 됩니다. 일산에 법원 도서관. 네네. 거기 이제 예약해서 가야 되는데요.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업체 이름을 넣게 되면 그 검색을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. 땅 지번을 넣거나. 예,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